오늘은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를 보면 SCHD가 마이너스 6%, 그리고 나스닥 ETF가 마이너스 한 7.56%, 그리고 S&P 500 ETF는 마이너스 6%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SCHD는 연간 배당 수익률을 한 5% 정도 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5% 정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그래도 SCHD가 훨씬 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 포트폴리오를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 지수가 아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치에 있거든요. 요거는 포워드 PER 1995년도부터 해서 포워드 PER 밴드 차트인데 보면 지금 한 20배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근데 20배 정도가 지금 높은 편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평균적으로 보면 한 17배 정도가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IT버블 2000년도 IT버블 때 거의 한 25배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보통은 뭐 15배 그리고 15배보다 낮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IT버블 때문에 얘는 올라갔었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한 15배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5배 정도 유지하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0배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좀 회복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20배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2010년도부터는 갑자기 돈을 많이 풀기 시작을 했었죠. 뭐 금리를 거의 한 제로 금리까지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해서 돈을 다시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뭐 0.75%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막 유동성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뭐 빅테크발, 오픈 AI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금 요 정도 선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PER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더라도 높은 수치에 있을 뿐더러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된 거는 아니거든요. 관세 정책을 다시금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0%까지 낮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시겠지만 해고자 지수가 막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도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나 아니면 컨센서스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본 지출도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SCHD를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CHD는 2012년도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QQQ랑 스파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70-80% 정도 주가였던 게 한 20몇 %까지 거의 한 반토막 정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SCHD는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SCHD는 일단 배당도 연간 한 5% 정도 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얘네들은 훨씬 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SCHD는 조금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확신은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SCHD의 포트폴리오를 저는 지금 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CHD가 경기 방어주라고 조금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보면 논 듀어러블, 비내구재 쪽이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많이 들어가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만 합쳐도 거의 50%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물론 임의 소비재인 IT 쪽이나 그리고 파이낸스 뭐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일단은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있는 주식을 보시더라도 좀 이렇습니다. 코카콜라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 요거는 에너지주, 그리고 버라이즌 요거는 통신, 그리고 알트리아 담배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은 아무래도 좀 경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B2G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홈디포도 뭐 물론 얘는 경기 소비재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에너지나 그리고 암젠, 헬스케어, 그리고 시스코도 시스코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펩시코도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나스닥이랑 S&P 대비해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무조건 미국채
100% 그리고 골드 100% 그리고 달러 100%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직까지 저점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도 있는 거를 대비해서 주식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반등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있는 SCHD를 저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간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시 완급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전부터 경기는 둔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 둔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전부터 경기는 둔화되고 있었는데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서 갑자기 경기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요거는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고, 2010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확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전부터 경기는 둔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도 경기는 둔화되고 있었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가 갑자기 트리거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생긴 거거든요.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보면 투자는 많이 했었는데 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가 일부 닷컴 버블, 일부 기업들이 막 파산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관세 정책은 일종의 좀 트리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해고자 지수를 보면 갑자기 이번에 확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2012년도부터 해서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봄에 세부적으로 보면 3월달 그때부터 갑자기 원래 전년도에는 9만 정도였던 게 이번에 27만 5천까지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2월 달에도 갑자기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요거는 도지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단에서 이렇게 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추이이기도 해요. 보면 전년도에는 한 3만 6천이었는데 이번에 27만 9천까지 갑자기 정부단에서 해고자 지수가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보시더라도 다른 쪽 오토모티브, 자동차, 그리고 컨슈머 프로덕트 늘어났죠. 그리고 특히나 소매 쪽, 리테일 쪽이 확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4배 이상 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도 보면 물론 감소한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곳들이 훨씬 더 많고, 특히나 이것들은 소매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보면 인슈런스 보험 쪽으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마이닝 광업 쪽으로도 늘어났고, 그리고 비영리 기업 요런 쪽으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쪽으로 고용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관세 정책이 완전히 철폐되는 게 아니고 조금 유예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남는다라든지 요렇게 되면 요런 애들이 조금 민간 쪽에서도 고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요거는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인데 이게 보면 고정자산 민간 투자, 그리고 이거는 비주거 쪽, 공장 쪽 그런 것들의 투자 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주 쪽, 거주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요게 이 투자 규모가 줄어들 때마다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 요때 소련 붕괴할 때, 그때도 어찌 보면 이렇게 경기 둔화가 있었고, 9.11 테러도 요때 있었죠. 2000년도 닷컴 버블 요때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요 전부터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0으로 막 급격하게 붙는 모습이 확 보였거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도 코로나 때도 직전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게 천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0까지 근접을 한 건 아닌데 지금 기업들의 민간 쪽의 투자 지출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요거는 필라델피아 페드, 그리고 뉴욕 페드, 그리고 텍사스 페드에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 너희들 앞으로 얼마나 자본 지출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그 데이터예요. 보면 요거도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2022년도 요때는
갑자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돈을 바이든 정부에서 확 풀었죠. 그러면서 다시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 정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전부터 2014년도부터 해서 줄어들었어요. 근데 관세 정책은 어찌 보면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무조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기사 헤드라인이 보면 아마존이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협상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취소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AI 수요가 생각보다 지출 대비해서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출을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출을 줄이게 되면 기업들은 어찌 보면 지금 긴축 경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용이 둔화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고용이 둔화가 되면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악순환이 되면 점점 더 뭐 빅테크들, IT 기업들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은 사람들 뭐 코카콜라 안 먹을 거예요. 코카콜라는 먹습니다. 코카콜라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확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코카콜라는 소비를 하고 담배 그래도 핍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안 쓸 거예요. 버라이즌, 티모바일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 소비재들 기업들도 경기 방어주 기업들도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는 조정을 덜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차트 또 가져왔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의 지출을 줄이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forward EPS 추이거든요. S&P 500의 forward EPS 추이인데 최근 들어서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013년도 보면 2014년도랑 2013년도, 2012년도 이때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forward EPS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때 이후부터 다시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다시금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천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요. 2025년도 올해 EPS 전망이 줄어들고 있고 2016년도 내년도에도 EPS 전망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세부적으로 보면 1분기는 그래도 조금 뭐 지금 나쁘지 않은데 뭐 관세 밀어내기 이런 것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 지출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고용이 둔화되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연관돼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조조정 추이를 보면 2012년도가 여기 점선이고 이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인데 이게 계속해서 연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뱅크럽시 파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산도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고 있고 투자 지출도 줄어들고 있고 해고자 지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리거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시인이 미국에서 가격을 최고 377%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은 소비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긴축 경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인이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해서 돈을 회수를 못한다라 그러면 메타나 알파벳이나 아마존과 같은 광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지출도 이런 기업들의 이익도 컨센서스도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키친타월 가격이 최근 들어서 1,800원에서 8,8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와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 관세 정책이 진짜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는 5월달, 6월달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좀 가혹하게 변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미 감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반미 감정이 이렇게 큰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에서도 여행을 안 간다. 미국 항공 여행이 13% 감소하고 있어서 미국의 호텔 기업들 그리고 항공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가장 우방국인 일본 또한 지금 국민의 57%가 우리도 보복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판매가 보면 45%나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가가지고 갑자기 우파 정권 가가지고 막
독일 나치의 인사를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반미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니면 IT 기업들 이런 쪽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의 대표적인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S&P 500이 5,525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포워드 PR이 20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15배까지는 안 떨어지고 17배, 18배 정도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앞서 보여드린 포워드 EPS가 276 정도거든요. 276.59죠. 276.59에다가 17배, 18배 정도의 포워드 PR을 부여를 하면, 잠시만요. 계산기를 켜보고 276 곱하기 18배 줄게요. 18배 주면 4,968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968, 그 5,0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지금 5,525니까 한 요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18배가 아니고 17배 그리고 15배까지 떨어진다라 그러면 4,500, 거의 한 4,000 근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포드 PR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의 문제인데, 근데 2010년도부터는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다시금 회수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쎄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EPS 또한 이게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보다 더욱더 떨어진다라 그러면 이 지수가 더더욱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SCHD가 저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컨슈머 디스크리셔널 이거 같은 경우는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의 지금 PER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 추이는 2010년도 이후부터 더더욱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얘들 PER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과거 2012년도 주가가 확 떨어질 때 있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때 보시면 확실히 S&P 500의 PR이 조금 떨어지는데 얘네들 PR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테크놀로지, IT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때도 보면 요때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근데 아직까지 얘네들이 2020년도 후부터는 굉장히 PR이 높거든요. 과거 대비해서는. 요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두려움이 있다. 요거는 참고로 IT 뽑을 때니까 이렇게 확실히 높은 거고,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좀 추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훨씬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반면에 경기 필수재 같은 경우는, 컨슈머 스테이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거의 안 떨어집니다. 2012년도도 보면 S&P 500은 많이 떨어졌는데 경기 필수재는 거의 안 떨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SCHD도 뭐 펩시콜라나 아니면 알트리아나 아니면 코카콜라와 같은 경기 필수재가 들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S&P 500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S&P 500이.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고, 경기 방어적인 요소가 충분하다. 그리고 얘는 지금 PER이 S&P 500보다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지금 SCHD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나스닥이 훨씬 더 지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높기는 합니다. 1995년도부터니까 거의 한 30년 동안, 30년 내 거의 IT 버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나는 무조건 나스닥만 투자할래. 1995년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잘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잘 안 보시겠죠. 30년간의 투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2010년도부터 들어오셨었고, 그때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